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늘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분명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감정 배설, 하소연, 그리고 끝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통제 밖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 속에 스스로 발을 담그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도 없고 그 감정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정적 피로 이모셔널 퍼티그라고 부릅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역할에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종종 우울감, 자기 혐오, 심지어는 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던 이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쉬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 와 같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감과 수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기분인 건 충분히 이해해와 그 감정을 내가 전부 다 안고 가야 해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감정의 무게를 내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내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서적 디톡스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듣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 한계선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무거워서 나도 조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한계를 알리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도 나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리적인 공간에 벽을 세우는 것처럼 감정적인 경계 또한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소연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고 감정 배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상황에서 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거야? 라고 되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작정 들어주기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만한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지쳐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애노라고 말하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거절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강하게 남아 힘들다면
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에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분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분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되뇌며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각자의 경계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준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소진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그 누구의 감정도 내 삶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 나의 감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들어주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큼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